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8월 23일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거의 통제 불능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매매가 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가 다 오르는데 그 오르는 상승 그 추세가 통제가 안 되는 이런 상태로 지금 집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기사 제목을 보면 미친 집값, 미친 아파트 가격, 이 미친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간 기사 제목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아파트 값 상승률이 얼마다 이런 것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할 정도인데 그래도 굳이 보자면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전국 주택 가격 8.81%가 올랐습니다. 자, 수도권만 떼서 보면 수도권 전체 주택 가격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서 10.24%가 올랐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만 보면 더 높죠. 1년 전에 비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 14.73%가 상승했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지금 4년, 5년을 거치면서 이 아파트 가격이 한순간도 잡히지 않고 계속 올랐다라는 것이죠. 지난해도 미친 집값이라고 했는데 그 1년 전과 비교해서도 또 10% 이상이 오른 수준이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자,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자, 지금 금융당국 가계부채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아주 느닷없이 정말 이 신용대출을 받고 있던 직장인들, 그리고 아파트 구매를 위해서 대출이 필요한 이 실수요자들이 아주 타격을 입는, 그래서 지금 패닉 상태가 되고 있는데, 자,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지금 각 시중은행들이 차례로 대출 중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아주 높은 수준이긴 하죠.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가계부채가 지금 2018년도 말 기준으로 1536조였던 것이 지금 3년이 지난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1700조가 넘었습니다. 1765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거의 GDP에 맞먹는 수준의 가계부채를 지금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 위험한 수준이죠.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글로벌 긴축 신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가계부채 관리해야 된다. 자, 이런 시각도 있고 물론 일견 맞습니다. 문제는 이게 가계대출만 조인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게 다 연결된 문제라는 것이죠. 부동산 정책 실패와도 연결되어 있고 또 금리 인상을 제때하지 못한 부분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대출 조이기에 나서다 보니까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당장 지금 농협부터 대출 중단에 나섰는데 금융위원회가 지금 어떤 방침을 정했냐면 각 시중은행들의 대출 증가율이 작년 대비 6%를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총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 한도를 넘긴 농협이 신규 부동산 담보대출 전면 중단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농협은 11월 말까지 농협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은행도 9월 말까지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또 중단한다라고 하고요. SC제일은행도 일부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또 하나은행 정도는 아직은 대출 한도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못 받게 된 분들이 이쪽 은행으로 또 몰리게 되면은 이 한도도 금세 소진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금융당국 눈치를 보느라 다른 은행들도 아주 줄줄이 지금 대출 축소 내지는 대출 중단에 나서다 보니까 아주 갑작스럽게 대출 받을 길이 막혀버린 서민들 아주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중은행에서 받지 못하는 이 대출을 뭐 카드사라든가 제2금융권에서 조달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금리 부담이 사실은 더 올라가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 정부의 아주 단편적인 시각인데 급증한 가계부채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선후가 바뀐 이런 판단이죠. 자, 지금 이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도 했지만 사실은 유동성 관리에서도 실패를 했죠.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사실은 이미 뭐 시중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상태였는데도 당시 금리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집값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죠. 거기다가 이 계속되는 아주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더 집값을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 풀린 돈 잡으려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또 코로나 이 시대가 닥치면서 사실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이 시기를 놓쳐버렸죠. 거기다가 이 부동산 정책, 지금 공급은 하지 않으면서 수요만 억제하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파트는 부족한데 수요만 폭증하면 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가 이 집값을 끌어올린 게 아니라 거꾸로라는 것이죠. 계속된 집값의 급등 그리고 저금리가 이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를 초래했다. 자, 문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는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겠고 이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둘 다 참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파트 공급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아주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데 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무려 지난 동기 대비해서 86%가 줄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은 4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공급이 좀 나아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향후 3년이나 5년 후에 이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인지를 보는 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을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중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49개월 동안 이 전국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 215만 5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 중에서도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이 박근혜 정부와 비교를 해도 인허가 물량이 거의 14%가량 줄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냐 아주 회의적인 전망이 아주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이 미친 집값의 어떤 상승세는 계속될 것 같아서 더 걱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출 조이기만 하니까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정말 실수요자들이 떠안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게시판 보면 정말 아우성입니다. 결혼자금 필요한데 대출 다 막혀버렸다. 지금 아파트 분양받아서 잔금 치러야 되는데 지금 대출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집값은 자기네들이 올려놓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느냐. 이런 아우성이 넘칩니다. 문제는 이 정부가 바뀌지 않는 한 이 아우성에 있어서 전혀 해결책이 보이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동산, 이 미친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3개월이 넘도록 아주 비겁한 침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더 이상 이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